78. 두 번째 사회화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가치관 다음에 attitude, 태도. 태도도 사회화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태도를 교과서에서는 78페이지 attitudes are tendency to respond positively or negatively to certain persons, object, or situation. 그러니까 어떠한 사람에게나 또는 어떠한 물체 또는 어떠한 입장, 사항에 긍정적으로나 또는 부정적으로 우리가 반응하는 자체를 우리의 태도라 그렇게 얘기를 한다 이거죠. 그래서 그 태도도 배우는 방법은 선생을 통해서 모델을 따라서 뭐 여러 면으로 우리가 배울 수 있다. 그래서 태도를 얘기해 주고 있고요.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지금 78페이지고요. 사회화를 통해서 첫째로 여러분들이 가치관을 갖게 되고, 둘째로는 태도를 갖게 되고 얻고, 그러면서 이제 동기에 대해서 우리가 약간 대화를 하게 되는데, 우리는 이미 원주적 비본주적 동기를 설명받은 사람들이라 좀 시작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겠죠. 그렇지만 여기에 좀 도전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아직도 78페이지에서 중간에 보면은 motives and attribution 해가지고 motives는 동기들, 그리고 attribution 속성들 해가지고 what do you work hard at in order to be successful? 성공하기 위해서 어디에 여러분들은 많은 노력을 다하느냐는 뜻이죠. 그래서 동기라는 단어가 나오고요. Motives are needs or emotions that cause a person to act. 그래서 이 동기를 본질적 비본질적 이야기할 때 동기가 사실은 행동화시키다. 그런데 이 동기가 행동화를 시키는데 이 앞에 우리가 지식, 가치관 여러 가지들이 있겠지만은 이것들이 동기가 돼야만, 그래야 그때서야 이 내용들이 결국은 행동으로 이루어진다 이거죠. 그래서 이 지식이나 가치관들이 자동적으로 행동화되는 게 아니라 이것들이 동기를 유발시켜서 동기가 결국은 우리를 행동화시키게 한다. 우리가 배운 그 본질적 비본질적에서 거의 우리는 90%가 여지껏까지 비본질적 동기로 살아왔는데, 사실은 10%는 maybe 본질이었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거를 바꿔서 동기의 전체가 100% 본질이 됐으면 좋겠다. 이 이상적인 우리들의 그 결심이죠. 그래서 이 동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분석을 했는데, 교과서에서 그 78페이지 중간 밑에 보면은 우리를 행동하게끔 하는 뭔가 이 뒤에서 그 감정적으로나 면으로 우리를 그 원인화시키는 것이 동기다. 그 동기에는 이어서 attribution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거는 explanations for one's performance. 내가 왜 그렇게 하느냐, 왜를 동기에, 그렇죠? 이 동기의 왜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왜요? 오케이.
그래서 이 왜를 우리가 공부한 쪽으로 일로 와가지고서 보면은 비본질적에서는 왜가 뭐예요? 상이나 월이 되고요. 본질적에서 왜는 이 동기가 이쪽으로 와서 본질적으로 들어오면은 본질적 동기의 왜는 이 왜예요. 왜 내가 그렇게 하느냐? 이 여기에서 이 본질적 동기의 왜는 스스로예요. 내가 그러고 싶어서 한다. 그래서 그 왜를 설명해 주는 거를 attributions라고 그래요. 영어로는 attributions. 그래서 동기 motives, 동기 안에 attribution이 들어있는데 attribution이 동기는 뭐를 그렇게 하게 하다 하는 거고요. 왜 그거를 하게 하느냐는 왜를 설명해 주는 부분을 동기 안에서 attributions라는 단어로 설명을 한다. 그 밑에 와가지고서 그 다음 밑에 있는 문단에서 또 큰 글씨로요. Mastery Motivation 라는 거는 그 위에 두 줄을 끝으로 와가지고서 An inborn motive to explore, understand, and control one's own environment. 요 Mastery Motivation이 우리가 공부한 비본질적 본질적 동기, 즉 intrinsic, 요 벽에 붙어있는 단어요. intrinsic. 이 intrinsic motivation하고 거의 같다는 뜻인데 여기서 이 사람들은 mastery motivation이라고 한다. 자기 안에서 스스로 뭐를 탐구하고 이해하고 그리고 환경을 적응하려고 하는 그렇게 해서 올라오는 그 원을 attribution이 동기화됐을 때 그걸 mastery motivation이라고 해요. 그 밑에 줄 오른쪽에 보면 또 지난 글씨로 achievement motivation이라는 게 있다 그죠? 근데 동기가 some children are motivated to achieve mastery of a challenging task. 도전적인 거를 해보려고 하는 그러한 그 동기들을 성취적 동기라고 하는데 저는 이 두 설명들이 우리가 설명하는 본질적 비본질적 동기하고 비교해 볼 때 만족치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본질적 비본질적을 배운 사람들이 그것만 잘 분석을 한다 할 것 같으면은 그러면 큰 문제는 없고요. 만에 하나 이거는 제가 절대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제 자신의 어떤 거를 좀 더 이렇게 강조하기 때문에 시험에는 도전하지 않을 테니까요. 걱정을 안 해도 되는 부분이 그렇지만은 만약에 상식적인 차원에서 이 교과서를 응용하는 입장에서 mastery motivation하고 그거하고 intrinsic하고 extrinsic motivation 차이에 어떤 것이 가까우냐 하면은 조금 전에 제가 설명을 했는데 mastery motivation은 intrinsic motivation하고 같고 achievement motivation이 약간 extrinsic하고 연결이 되는데 여기에 achievement motivation도 잘못 설명되어 있는 것이 제 생각으로는 좀 부족하게 설명된 것이 뭐를 성취하겠다고 하는 뭐를 자기가 도전적으로 오는 것을 성취하겠다고 하는 그 자체가 그렇죠. 내가 그걸 해보겠다는 자체가 비본질적일 수도 있고 뭐예요? 본질적일 수도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 구별이 저는 좀 분명치 않고 또 만족치 않다. 그
페이지 맨 밑으로 내려오면서 밑에서 셋째 줄 와서 끝에쯤 오면은 벤듀라는 이름을 쓰면서 가로로 2000년 이렇게 쓴 게 있어요. 네. 거기에서 그 벤듀라는 사람이 2000년도에 자기 이제 연구 결과를 발표하는 데서 cites the important attribute of self-efficacy 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the belief that one can master a situation and produce positive effects. 그러니까 동기 가운데에서 self-efficacy라는 속성이 있는데 그 attribute이죠. 그것을 self-efficacy가 뭐냐 할 것 같으면은 나는 할 수 있다 하는 사람들한테는 특별한 동기가 생긴다 이거예요. 나는 할 수 있다. self-efficacy. 그래서 여기에 believe that one can master a situation. 어떤 거를 내가 이해하고 성취할 것이다. 아니면 produce positive effect. 긍정적인 결과를 내가 낼 수 있다. 그래서 쉽게 표현을 하면 나는 할 수 있다. 라는 동기가 있는 사람들한테 그 attribution을, 그 속성을 self-efficacy라고 한다. 좀 잘 이해 안 가는데 한 번만 설명해주세요. self-efficacy가 뭐냐? 거기 있죠? self-efficacy라고 써있죠? 네. self-efficacy가 뭐냐? That is one of the attributes. 조금 전에 우리가 attributes에 대해서 설명했죠? 네. 속성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속성이 결국은 원인으로 설명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원인으로 설명되는 왜를 답해주는 내용을, 그렇죠? 어떠한 동기가 있는데 그 동기가 왜 생겼느냐, 그렇죠? 그거를 질문할 때 왜를 답해주는 것이 attributes라고 그랬어요. 속성이라고 그랬어요. 그 속성 가운데 하나가 self-efficacy가 있다 이거죠. 근데 self-efficacy는 뭐냐 하면은 본인이 나는 할 수 있다 하는 동기가 있으면은 그 동기가 왜가 돼 가지고서 행동화를 시키면은 좋은 효과가 나올 수 있다 이거죠. self-efficacy는 우리가 말하는 본질적 동기와 똑같은 거예요. 본질적 동기와 똑같은 것이 self-efficacy예요. 나는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 유아교육에서 어린아이가 나는 할 수 있다 하는 이 속성이 생기려면은 그 아이가 내가 이거를 했는데 이렇게 되네 하는 성취감을, 긍정적인 성취감을 경험할 수 있는 모든 활동을 많이 해줘야 한다 이거죠. 그래서 그 참치창기사들한테는 방법론 같은 데서 우리가 강조하는 내용이 아이들한테 성공을 체험할 수 있는 환경을 많이 만들어주라. 그렇죠? 성경. 어려운 거를 넣으면서 이거 좀 해봐. 뭐 이런 교육이 아니라, 그렇죠? 여기 블락이 있는데 가지고 놀아보세요. 하고 싶은 거는 뭐를 어떻게 만들고 어떻게 하는 거는 우리 친구가 결정을 하세요. 그렇죠? 그래서 이래라 저래라 하지는 않고 재료를 제공하는데 그걸 가지고서 3개를 올리고 4개를 올리고 하는, 자꾸 올리면서 더 쌓일 수 있는 그런 거를 경험하면서 나는 이거를 할 수 있다. 내가 이런 거를 할 수 있다 하는 성취감과 만족감을 많이 경험하다 보면은 self-efficacy라는 속성이 생긴다. 어렵게 만들어놓은 단어인데 쉽게 그 self-efficacy를 설명한다 그러면은 yes, I can do it. 그 표현을 의미하는 거예요. self-efficacy. 나는 뭐를 할 수 있다. 아직도 설명이 안 됐습니까? 알겠습니다. 근데 이 그러면은 attribute에서 그게 attribute의 속성이 속성이 self efficacy가 attribute의 하나예요. 교수님, 여기 mastery motivation하고 achievement motivation
모티베이션하고 셀프 에피컨스하고 다 하나하나의 그 속성들이라는 거죠. No, no. Mastery motivation은 동기 자체를 구별한 거고요. 그래서 하나는 우리가 본질적, 하나는 비본질적으로 해서 딱 맞지는 않는데, 맞지는 않아요. 왜냐하면은 achievement motivation이 만약에 본질적 동기, 뭐 비본질 동기를 알 것 같으면은 그 안에도 우리는 그 achievement motivation 가운데 본질적, 비본질적이 다 포함될 수 있다 하기 때문에 딱 맞지는 않는데 우리가 설명하는 내용에서 mastery motivation하고 achievement motivation은 동기 자체를 얘기하는 거고요, 구별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동기에도 본질적, 비본질적 구별한다고 그랬잖아요, 처음적으로. 그렇죠? 네. 그거를 얘기하는 거를 이 사람들은 본질, 비본질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고 mastery 그리고 뭐예요? achievement으로 지금 쓰는데 제가 이렇게 볼 때는 혼동적이고 미완성이다 이거죠. 그러나 이 사람들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다. 그리고 맨 밑으로 내려와서 self-efficacy 할 것 같으면은 self-efficacy는 motivation하고 다른 attribution의 하나예요. 근데 attribution은 motivation을 설명해주는 속성이라고 그랬잖아요. 동기의 속성이 attribution이고 attribution은 뭐냐 하면은 동기가 왜 생겼느냐는 왜를 설명해 주는 것이 이유를 설명해 주는 것이 속성이라고 그랬어요. attribution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어느 아이가 뭐를 하겠다 하는 동기가 생겼으면은 그 동기 가운데에서 이유가 내가 뭐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나는 이거 하고 싶다 하는 목표들이 이해가 됐어요? 그게 요 순서가 이해가 안 되면은 다음에 아무리 무슨 얘기를 해도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나 저거 하고 싶다 하는 동기가 생겼으면은 뭘 하고 싶다 하는 동기가 생겼으면은 왜 그거를 하고 싶으냐는 동기를 설명해 주는 것이 속성인 attribute이고요. 그게 왜예요. 그렇죠? attribute이에요. 그런데 self-efficacy가 attributes의 하나예요. 나는 할 수 있다는 왜가 있기 때문에 이 아이가 나 저거 하고 싶다 이거죠. 그네를 미끄럼틀을 이렇게 보고서 나 저기서 혼자 내려오고 싶어. 그럼 동기가 생겼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동기에 질문을 하면서 왜 너는 저거를 타고 내려오고 싶으냐 물어봤더니 나 저거 뭐예요? 할 수 있어 라는 것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그거 하고 싶다. 그게 왜 지금 설명해 주는 거 아닙니까? 그 설명해 주는 것이 attribute인데 그거를 나는 할 수 있다 하는 attribute은 self-efficacy라고 이 사람들이 여기서 설명을 한다. 그럼 제일 처음 얘기하신 나 뭐가 하고 싶다라고 하는 동기는 모티브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그건 항상 근데 모티브를 동기로 우리가 번역을 하니까 동기죠. 그 동기가 없으면은 사람은 행동이라는 게 안 나온다 이거죠. 아무리 지식이 많아도 지식을 머릿속에 한참 두고 있어도 그 지식을 뭘로 정말 행동화하려는 생각이 안 나면은 행동은 안 나온다 이거죠. 예를 들어가가지고요. 어른 수준에서 하고서 나중에 아이 수준으로 내려가고 어른 수준에서 지금 파키스탄에 홍수가 나와가지고서 엄청난 생명들이 지금 위태롭고 그리고 굶어 죽고 이미 많은 숫자들이 사망하고 있는 상태가 현실이에요. 그렇죠. 그걸 여러분들이 뉴스를 듣고 인터넷에서 보고 사진도 보고 했다 그러면은 거기에서 이러이러한 비극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지식으로 갖고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렇지만은 거기서 끝나는 사람들이 많다 이거죠. 거기서 지금처럼 불쌍한 일이 참 안타깝고 안 됐다. 불쌍한 일이 생기고 있어. 지식이에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그 지식을 갖고서 내가 뭘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이런 경우에 나라는 사람이
내가 뭐를 어떻게 하면 되느냐. 그러면서 도와주고 싶다 하는 생각이 나왔다고 그래요. 그게 동기예요, 동기. 머리, 도와주고 싶다. 네. 그런데 왜 도와주고 싶으냐를 설명하는 것이 애트리뷰시거든요. 왜 도와주고 싶으냐? 아, 내가 돈이 좀 있고 그 사람들을 도와주면 내 기분이 좋아질 것 같아. 그래서 나는 도와주고 싶다. 그게 뭐예요? 애트리뷰시예요. 그렇죠? 그 동기를 설명하는 왜라고 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내가 돈이 있고 도와주면 내가 기분이 좋겠다 해서 도와주고 싶은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은 나는 다른 걸 할 여지가 없다. 도와줘야만 한다. 그렇죠? 나라는 사람은 내가 여유가 있는 입장 가운데에서 다만 5불이라도 다만 20불이라도 저런 경우에는 나는 꼭 보내야 한다. 내가 스스로 뭐예요? 하고 싶다 이거죠. 그게 또한 애트리뷰트의 하나인데 아까 애트리뷰트하고는 다르잖아요. 이유가. 왜가 다르잖아요. 둘 다는 왜인데 그 왜 때문에 이 중에 하나 저 중에 하나라도 왜가 있으면은 동기는 행동화가 되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 왜는 내가 스스로 이거를 하고 싶다. 왜냐하면 내가 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20불이 있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하고 싶다. This is self-efficacy. 근데 사실은 self-efficacy는 우리가 설명하는 입장에서는 attribute이 되면서도 모티브가 한 가지로 돼서 우리는 어떻게 설명을 했느냐 하면은 그런 것이 본질적 동기다. 됐어요. 네, 교수님. 아니, 제가 그걸 여쭤보려고 했는데 교수님이 뒷부분에서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 아까 이렇게 했을 때 그거 뜨더라고요. I can 잘나서가 아니라요. 같이 있다 보면은 학생이 뭐를 이렇게 질문하고 싶은가 거의 이해될 때가 있어요. Anyway. 선생님 그러면 그 attribute 왜 하고 싶은가 하는 것은 지식이나 가치관과는 또 다른 것이요. No, 항상 연결이 돼 있죠. 그건 또 연결돼 있고. 지식이나 가치관이 없으면은 아무런 생각이 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머릿속에 아무것도 없으면은 동기가 생길 수도 없고 속성도 생길 수가 없고 아무것도 안 돼요. 이걸 같은 얘기를 이렇게 딱딱 나누니까 이게 표가 안 그려져서요. 그러니까 지식과 가치관 처음에 이 설명을 시작했을 때 지식과 가치관이 있고 그것이 동기가 되어서 행동하는 것을 제일 먼저 보여주시는데 그것이 동기가 된다고 그러면 잘못 설명하는 거고요. 좀 이유를 그 과정을 잘 이해를 못한 거고요. 사람은 뭐를 배우면 지식과 가치관들이 생기잖아요. 네. 그러면 이것이 동기가 된다 그럴 것 같으면 동기하고 지식하고 같다는 거거든요. 틀리죠. 당연히 틀리죠. 사람은 지식이 있어도 동기가 없으면 행동이 안 나오기 때문에 파키스탄에서 그 많은 사람들이 지금 죽는다, 죽는 고비에 있다 라는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단 1점도 안 보내고 나는 내가 사고 싶은 거 먹고 내가 먹고 싶은 아이스크림 먹고 내가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내가 쉬고 싶을 때 쉬고 그러고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이거죠. 그런 사람들은 지식과 가치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행동이 지금 안 됐잖아요. 안 되는 이유는 여기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네. 그러니까 지식이 있다고 동기가 자동으로 생기는 건 아니다 이거죠. 아까 조금 전에 그걸 같이 연결하려고 하기 때문에 설명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가치관, 지식이 있는데 파키스탄에 대한 지식이 있는데 내 마음 속에서 나 뭐 해야 해. 저런 경우에는 내가 뭐를 꼭 해야 해. 내가 한 사람으로서 우주의 한 사람으로서 저 사람들한테 내가 뭐를 해야 해 하는 생각이 들면은 지식 때문에 생각이 생긴 거예요. 네. 그러면은 생각이 생겼을 때 뭐를 해야 해 하는 동기예요, 동기. 네. 뭐를 해야 해. 왜 그러면 해야 하느냐, 왜 동기가 생기느냐 할 때 상과 벌로 구별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스스로 할 수도 있고요. 네. self-efficacy는 스스로 하는 사람들이
설명해주는, 나 뭐 해야 하는 동기를 설명해주는 사람들이에요. 그거를 우리가 본질적 동기라고 그러고요. 네. 그래서 이 자체를 우리가 전체로 본질적 동기라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자기가 귀중히 쓰는 그 돈인데도 불구하고 이 20불로 내가 또 다른 나 자신의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을 알면서도 그래도 내가 이번에는 그거를 희생하고 저 사람들한테 내가 이거를 보내야겠다 해서 그거를 보냈다 그러면은요, 가치관에서 나오는 문제들이거든요. 그렇죠? 지식과 가치관, 이 가치 있는 입장 가운데서 그 지식을 알아내는데 그 지식과 내가 가치관이 연결됐을 때 가치관이 나는 뭐를 해야 한다. 그래서 동기가 생기고 왜 그러면 해야 하느냐. 저 사람들이 저렇게 고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는 사람들이 있고 왜 보내느냐 그럴 때 저 사람들이 저렇게 고생하고 어떤 사람은 불쌍하지 않느냐. 저런 불쌍한 사람들을 내가 어떻게 가만히 보고만 있을 수 있느냐. 보내야겠다. 이런 왜들이 있고요. 그렇죠? 그 왜는 전부 다 비본질적 동기는 왜예요? 불쌍하지 않느냐 그러면 비본질적이에요. 그 33기생들은 엔탈 바이어스를 배워서 이미 아는 거고요. 34기생들은 이제 서서히 도전을 받는 건데요. 예를 들어 가지고 동정심으로 남에게 뭐를 해주는 거는 자선이 아니에요. 미덕도 아니고요. 근데 너무 일반적인 사회에서 과거에 오랫동안 가치관 분석할 때 동정심이 미덕이다. 뭐 이렇게들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미 동정심이 생기는 사람은 동정심이 생기는 순간 내가 저 사람보다 낫다 하는 위로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 위로 때문에 그 동정심이 가치가 없어지는 거예요. 지금에 와서 우리들이 이제 좀 더 분석하는 입장에서. 그래서 사람을 도와줄 때 불쌍하다 도와줘야 하는 사람은 이미 자기 자신이 상을 받은 사람이에요. 뭐예요? 나는 불쌍하지 않고 저 사람보다는 낫다 하는 위로를 받은 사람이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도와주는 그 자체에서 어떠한 혜택이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나 자신을 위로하는 그 방법이에요. 도와주는 것이. 그래서 성경에 있는 것처럼 남을 대접했는데 그 사람으로부터 대접을 다시 받는 입장이 되면 하늘에서는 상이 없다 하는 예수님의 표현 같은 것도 마찬가지라고요. 동기가 어디 있느냐 이거죠. 동기의 왜가 어디 있느냐 이거죠. 불쌍하다 그럴 것 같으면 이미 상은 내가 받은 거에 뭐를 하든. 그렇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저러고 있다, 순환에 헤매고 있다. 그러면 내가 뭐를 해야겠다. 동기가 생겼어요. 내가 뭐를 해야겠다. 그러면 뭐를 하느냐. 아, 이 10불이라도 보내야겠다. 근데 왜 보내느냐 할 때 불쌍하지 않느냐가 아니라 저 사람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내가 약간 손해를 보더라도 그 사람들한테 보내줘야겠다. 요거에는 정신이 그 사고방식이 다르다 이거죠. 그 사람들은 그 제가 아는 신학 안에서는 성서적으로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전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행동을 하고 난 다음에 거기에 대한 대가를 조그만치라도 기대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내가 그렇게 해서 내가 있는 거를 내가 보내야만 한다. 그게 나다. 나라는 사람은 그럴 수밖에 없다. 이거를 보내야 한다. 그래서 보낸 사람들은 보내고 난 다음에 내가 얼마를 보냈더라? 지금 누가 그거를 받아가지고 어떻게 살고 있을까? 내 덕택에 살고 있기 때문에 좀 낫겠지. 뭐 이런 계산하는 사람들이 아니라고요. 먼저 사람은 그래요. 불쌍하다 그런 사람, 불쌍하게 생각해서 동정으로 보낸 사람들은 그 후에도 내가 보냈다가 또 다시 뜨고요. 그 다음에는 내 돈으로 괜찮게 한 사람이라도 먹고 살겠지. 참, 잘 됐다. 뭐 이런 자신의 위로 또 하고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사람들이 동정심으로 보내는 사람들이거든요. 그 사람들은 그런 거를 다시 이렇게 그 분석하면서 내 자신이 뭐를 했다, 잘했다, 이 행동들이 괜찮은 거다, 다른 사람들이 혜택을 받고 있다, 이런 걸로 내 자신이 완전히 내가 준 거에 대한 모든 대가를 내가 위로받고 뭐 하여튼 뭐 자신감도 생기고 뭐도 생기고 뭐 자랑도 하고 싶고 이런 것들로 내 자신이 다
받았기 때문에 비본질적 동기로 나가는 거기 때문에 상이죠. 상 때문에 행동이 된 거기 때문에 별로 하늘에도 상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본질적 동기화된 사람들은 저 사람들이 지금 순환에서 헤매고 있다. 내가 뭐를 도와야 한다. 동기가 생겼어요. 그렇죠? 왜 도우느냐? 내가 저 사람들한테 보다 조금 더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조금 희생하면은 줄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보내야겠다. 그렇게 보낸 사람들은 보내고 난 다음에 내가 얼마를 보냈다, 몇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먹고 살 수 있느냐, 얼만큼 더 생명이 유지되느냐, 좋은 일을 했지 않느냐, 아, 참 자랑스러운 인간이다. 이런 생각들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거를 스스로 하는 것뿐이에요. 그게 어른 수준에서 self-efficacy가 원인이 돼서 동기를 만들고 동기가 돼서 어떤 지식에 대한 행동을 하는 거고요. 어린이 교실에 우리가 들어와서 하면 여러분들이 여러분 수준에서 이거를 이해를 해야 나중에 선생으로서 아이들한테 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해를 그렇게 드는 거고요. 어린이 교실에 들어왔을 때 어느 아이가 옆에 있는 아이를 도와주겠다, 아니면은 옆에 있는 아이에게 그냥 자기가 가지고 있는 뭐라 하나를 주고 싶다 하는 이러한 그 동기가 생겼을 때 지식은 먼저죠. 그렇죠? 지식은 뭐예요? 친구가 있네? 근데 친구한테 이거가 필요한 것 같다. 내가 좀 주고 싶다. 그래서 동기가 생겨서 왜 주려고 그러느냐? 친구가 필요하기 때문에. 친구가 필요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어린 아이들이 여지껏까지 비본질적 동기를 살아왔기 때문에 내가 누구한테 뭐를 잘 해주면은 내가 반드시 뭐예요? 어른들로부터 칭찬을 받는다. 아니면 어른들부터 어떤 상을 받는다. 요게 이미 3살 된 아이가 비본질적 동기화로 그렇게 돼 있으면은 이 아이는 도와주고 싶다. 왜 도와주고 싶으냐? 뭐가 필요하기 때문에가 아니라 도와주고 싶다. 필요한 게 보이기 때문에 도와주고 싶다. 그래서 도와주면은 내가 선생으로부터 뭐예요? 칭찬받는다. 엄마로부터 뭐 과자를 하나 받는다 하는 요게 왜에 뒤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 왜가 비본질적이 되기 때문에 it's not self-efficacy. 그리고 유아교실에서 우리가 어른들과 분별해야 할 것은 뭐냐면은 어른들 가운데는 불행하게도 확률이 적어서가 문제지요. 대자수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역골용원양이라고 내가 계속 이상한 소리를 해요. 우리 사회가. 근데 그 어른들 사회에서 자기들이 뭐를 이렇게 도와준다 이렇게 할 때 그 어른들에게도 상과 벌이 자기한테 어떠한 동기 원인이 되어가지고서 남을 도와주는 사람들이 많아요. 어린이 아이가 3살, 4살이 됐는데도 이미 비본질적 동기에서 상과 벌로 동기화하는 것을 90% 이상을 하면서 살고 온 아이는 내가 저 아이한테 이거를 주고 싶다 하는, 주고 싶다 하는 생각 자체도 왜 주고 싶으냐 그럴 때 여기에 뭐가 있기 때문에 주고 싶다가 아니라 내가 이걸 주면은 엄마 아빠 아니면 선생으로부터 칭찬을 받을 것이다. 아니면은 전에 보면은 그런 거 하는 아이를 딱 봤더니 선생이 와가지고 조용히 그 아이한테 초콜릿 하나를 주더라. 근데 나도 초콜릿 하나가 먹고 싶다. 그러니까 나도 그런 걸 해야겠다. 그러니까 겉으로 봐서는 남을 도와주는 좋은 행동인 것처럼, 사회화의 행동인처럼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왜 하느냐 하면은 상을 탐내서 받고 싶어서 한다 할 것 같으면은 그 왜가 동기 자체를 비본질적 동기화로 만든다. 이해가 됐어요? 그러니까 어린이 학교 교실에서 아이들이 뭐를 할 때 스스로 하고 싶어. 그러니까 그 아이한테 가가지고서 이걸 도와주는 거를 받든지 아니면 뭐를 나누는 걸 받든지 했을 때 아이한테 가가지고서 3살 된 아이들한테 가가지고 그 친구한테 그걸 왜 줬어요? 그렇게 얘기할 때 순수하게 내 친구이기 때문에 하면은 본질이에요, 비본질이에요? 뭐예요?
본질이. 비본질이죠. 내 친구는 기억하세요? 2살서부터 6살까지 아이들의 피아제 기본적인 동기 내용이 뭐예요? 항상 비본질적 이고테스틱, 이고센트릭이에요. 자기 중심이에요. 아이가 하는 행동이 나한테 좋기 때문에, 나한테 도움이 되기 때문에 어른처럼 계산은 안 해도 그 순진한 아이 수준에서 모든 행동들이 자기 중심적이에요. 나한테 도움이 되기 때문에, 내가 좋기 때문에 하는 거지, 그 상대방, 나에게는 희생이 되고 힘들다 하더라도 상대방이 도움이 되기 때문에 내가 준다. 이거는 유아교실에서 기대하면 안 돼요. They don't have any such thing. 그래서 내 자신이 친구 때문에 주는 거는, 내 자신이 친구려는, 이 친구한테 주면은 친구가 나한테 더 친구가 돼서 내가 더 행복하고, 이런 것들이 그 어린 수준에서도 이미 다 정리가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친구 때문에 하는 거는 비본질적이고요. 근데 어린 아이들이 그거 이외에도 비본질적인 것이 제일 많은 게 뭐예요? 그거 왜 줬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선생님이 나 초콜릿 주잖아요. 그쵸? 아니면은 내가 그런 갈 때마다 선생님이 와가지고 초콜릿을 주지 않으면은 내 머리를 만져주면서 아 우리 착한 누구누구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칭찬이 내가 필요하거든요. 이런 표현을 안 해도 칭찬이 자기한테 온다는 거를 비본질적 사회에서 경험을 했기 때문에 아이가 그거를 이 상을 기대하면서 친구한테 줬다고 봐요. 그게 90%의 아이들이 주는 방법이에요. 교실에서는 아이들 자체가 이고센트릭 비본질적이기 때문에 심리학에서 완전히 그거 터득하고 왔어야 하는 건데요. 그렇다고 생각을 하지만은 아이들은 자기중심적인 나이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 대한 것을 생각할 여지가 없어요. 그러나 이거는 우리가 만들어줄 수 있어요. 상과 벌과는 상관없이 너가 하고 싶어서 할 때 하세요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다. 친구한테 뭐를 도와줄 때 왜 도와줬어요? 애트리뷰트 물어보는 거예요. 왜 도와줬어요? 그랬더니 내 친구 때문에. 아, 비본질적. 선생님이 초콜릿 주잖아요. 아, 비본질적. 그러면 그 아이한테 선생님이 그래요. 어떤 때는 친구 때문에 줄 수도 있고 어떤 때는 그렇게 하면 선생님이 초콜릿을 주기 때문에 아,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또 어떤 때는 상도 그러니까 초콜릿도 없고 친구도 아닌데도 어떤 친구들은 다른 친구한테 그냥 주거든요. 보니까 그 친구가 필요해서. 그렇게도 우리가 줄 때가 있어요. 요게 본질적 동기를 가르치는 내용이에요, 아이들한테. 그러니까 아이들이 뭐를 주다가도 칭찬, 상, 내 친구 이거 이외에도 계속적으로 그럴 때마다 선생님이 기회가 있으면 와가지고 설명하기를 그 이외에도 내가 친구가 뭐가 필요한 거기 때문에 그냥 주는 거예요. 칭찬을 안 받아도 상관이 없어요. 초콜릿을 안 받아도 상관이 없어요. 내 친구가 아니래도 상관이 없어요. 요거가 정리되는 3살부터 경험하면서 4살 가고 5살 과정에서 그거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는 에릭슨이 얘기하는 비정상적인 환경에서 부정적인 경험으로 상처를 가진 아이가 훌륭한 선생을 통해서 치료가 되는 과정을 경험하면서 인격자를 만드는 그 경험을 시켜주는 거죠. 예를 들자면요, 저번 주에 그 교수님이 설명하셨던 예 중에 그 아이가 웃는 아이가 있었잖아요, 밑에서요. 근데 전에 울었던 아이가 안 울고 기존에 있는 아이가 안 울고 새로운 아이가 왔을 때 그냥 가서 이렇게 안아줬다는 거, 그거는 본질적인 동기로 볼 수 있잖아요, 그죠? 아무 이유 없이 그 기존에 울었던 아이가 그냥 그 아이가 울었기 때문에. 그런데 잘 기억해야 할 것은 유아교실에 있는 아이들의 대다수는 뭐라고 했어요? 이고센트릭. 절대 잊으면 안 돼요. 근데 교수님 잠깐만요. 그래서 그 아이한테 물어봐야 해요. why did you? 그렇죠. 교사가 만약
만약에 그 아이한테 왜 그 아이를 안아줬니?라고 물어봤을 때 그 아이가 그냥 아무 뭐 어떤 칭찬이나 상을 바라서가 아니라 그냥 아이가 울고 있으니까 그냥 자기의 옛날의 기억이 떠올라서 안아주는 그 그냥 동등한 입장에서 친구이기 때문에 안아줬다면 그건 본질적으로 봐도 되지 않나요? 볼 수가 있는데 그거를 그렇게 완벽하게 결정을 내면은 우리가 어느 부분에서 실수할 수 있느냐 하면은 그 아이의 그 행동 자체가 이고센트릭해서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기분이 좋다. 그렇죠. 그렇게 남을 도와줄 때 내가 기분이 좋다 하는 이 동정심에서 만약에 그 아이를 안아준 거를 본질적으로 우리가 인정을 해주기 시작하면은 나중에 그 아이가 조금 커서 동정심이 비본질적이다 하는 요 차원에서 힘들 수가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 아이가 안아주는 그 자체를 우리가 가가지고서 해줄 수 있는 거는 딱 한 가지 경력밖에 없어요. 뭐예요? 그래서 안아줄 때가 그렇죠. 예. 친구가 우는데 우리 누구누구가 와서 친구를 뭐예요? 안아줬네요. 그거 이외에는 하면 안 돼요. 그럼 그렇게 하는 게 피드백. 또 피드백은 나한테 물어봤을 때 답해주는 면으로 평가하는 것이 피드백이죠. 그럼 만약에 걔가 사랑으로 만약에 받은 사랑으로 그게 본질적으로 이렇게 나왔을 거는 본질인가? 가능성이 없는 거는 아니죠. 가능성이 아는데 90% 이상이 지금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주의적인 정서 상태로 채워 있는 아이이기 때문에 그 아이가 그러한 이 동기를 갖출 수 있다 하는 가능성이 너무 희미하다 이거죠. 근데요, 없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아이들은 다 그럼 비본질적인 그런 거네요, 거의 다. 당연히요. 그죠? 그래서 내 거야가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내 거야가 비본질적인 거고요. 첫째로. 그게 왜 비본질적일 수 있죠? 아이들은- 라는 거는 본능이라고 하셨는데 아니, 아이들은 다 당연히 그러니까. 내 거야가 이 아니 지금 어른의 가치관으로서 들을 때 긍정적이에요, 부정적이에요? 아니요, 그게 긍정적이에요, 그러니까 부정적이에요? 애들 예? 비본질적. 그거는 즉시로 부정적이에요. 어른 수준에서 어디서 잘못 배워왔으면 몰라도 어른 수준에서 객관성 있고 어느 정도 배웠다는 사람한테 내 거야 할 때 좋아요 나빠요 그게 그 윤리 도덕 개념으로 선하냐 악하냐 이렇게 물어볼 것 같으면은 그걸 선하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있으면 안 돼요. 근데 이것이 윤리 도덕의 판단이 아니고 알아요. 스스로의 그러나 그게 현실이거든요, 유아교실에서. 그래서 걔들이 판단을 안 받는 것 뿐이지, 그 교실 안에서, 고수준에서는 판단을 안 받는 것 뿐이지, 그렇다고 해서 내 거야가 어른 수준에서 판단할 때 선이 될 수는 없어요. 어느 경우에서도. 그 선한 게 아니고 저는 궁금한 게 그 이곳은 출입한 게 비본질적이라 같은 것이다라고 이거를 놓을 수 있느냐가 조금 있죠. 애들은 네. 그죠. 비본질적은 항상 이거예요. 뭐예요? 아까 얘기한 그거와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근데 내 거야는 항상 비본질적이에요. 내 거야가 본질적이 될 수가 없어요. 내 거야 안에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나 자신의 욕심이 동기이기 때문에요. 항상 들어있기 때문에. 근데 어린 시절에서는 내 거야를 우리가 학대하지 말라고 하는 것과 내 거야라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해해 줘야 한다는 그 이유는 그것 자체가 있어야 인생은 발달할 수 있기 때문에 생존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우리가 억압시켜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것 자체가 좋다는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회화하는 과정에서 내 거야가 이제는 나만 내 거야가 아니라 저 친구도 내 거야 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사회화시키는 윤리도덕의 시작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른이 돼가지고서 내 거야 할 때는 어떤 면에서도 비본질적이에요. 그럼 본질적 비본질적이 어떤 동기부여를 놓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결국 사회 규범이나 윤리 도덕까지 포함된다는 말씀이신가요? 동기는 속성하고 항상 동행하기 때문에
그걸 떨어뜨려 놓고는 우리가 생각 못하고. 저는 지금까지 이해한 게 그 아이의 동기 자체가 상이나 벌, 다른 외부적인 압력, 뭐 슈퍼이거라든지 이런 것으로부터 자유롭고 스스로 원할 때 그 모든 것들 자기가 선택하는 거를 이제 우리 본질적 동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거는 상관이 없고요. 그건 맞고요. 이게 지금 왜 문제가 되냐면요. 비본질, 본질 딱 두 개만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비본질에서 좀 본질에 가깝다. 본질에서 비본질에 세계 흑백을 안 해주니까 그게 딱 되는 거예요. 동기는 이제 여러분들이 나중에 뭐 박사 논문을 쓸 때 또 다른 어떤 속성을 만들어내는 그런 능력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은 기초적인 차원에서 동기는 항상 두 가지밖에 없어요. 번질적, 비번질적. 그러니까 이 동기가 어린아이들한테도 있을 수 있고 어른한테도 있을 수 있지만은 어린 시절에는 비번질력이 거의 99.9%고요. 어른에 와가지고서도 불행하게도 지금 이 세상에서 우리가 힘들게 사는 이유는 비번질적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세대에 와서 우리의 조용한 혁명을 통해서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번질적 동기화하는 걸로 해서 번질적 동기화된 어른으로서 세상을 이끌어 나간다 할 것은 그게 100년이나 500년 후가 하더라도 그렇게 시작이 되어가지고서 그런 시간들이 온다 그러면 세상은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분명한 것은 번질적 동기는 비번질 동기에 비해서 욕심이라는 것이 안 들어있다. 순수한 차. 그러니까 욕심이 들어있으면은 그러면은 비번질적이에요. 그 욕심이 뭐를 원하느냐 하면은 상을 원하고 벌을 피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한테 이거 다시 우리가 설명해 주면서 아이가 왜 뭐를 하느냐 할 때 친구야 비번질적 내 자신이 친구는 이미 유아교실의 친구는 희생적인 친구는 하나도 없고요. 유아교실에는 희생적인 친구는 없어요. 너 저 아이의 친구야? 그러면 너 3살이지만 너 네 인생을 포기하고 이 아이를 위해서 죽어라. 그럴 때 아이가 3살 된 아이가 오케이 내 친구는 그런 아이는 세상에 찾을 수가 없어요. 99.9 전부 다 이기주의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오케이? 그러니까 유아교실에서는 친구 그러면 always for his own benefit. 자기 자신의 혜택을 위해서의 친구. 내 친구야. 그래서 우리가 이디푸스 컴플렉스 설명하는 입장 가운데서 그 얘기가 나오잖아요. 어제 그렇게 재밌게 놀던 친구 내 친구인데 오늘 와가지고 다른 친구하고 이 친구가 친구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그 나이에서는 안 돼요. 그게. 그러니까 그거를 환경으로 우리가 계속적으로 이해시켜주는 그런 가르침이 있어야 돼요. 근데 어린아이는 어른은 이디푸스 컴플렉스에서 한 사람이 흑백이 동시에 존재할 수 있다는 개념을 받아들였으면은 그렇죠. 저 사람이 나를 좋아하면서도 다른 친구도 다른 사람을 자기 친구로 나를 좋아할 만큼 좋아할 수 있다. 이거를 이해가 되는데 어른 입장에서는 그렇죠. 그래서 이 질투라는 거는 사랑이라는 단어에서 나오는 질투이든 우정에서 나오는 질투이든 어떤 면에서도 나오는 질투는 전부 다 3살에서 5살 아이들이 하는 거를 어른이 벗어나지 못한 거거든요. 그 자랑스러운 특징이 아니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애정으로 들어올 것 같으면은 그러면은 질투라는 거는 당연히 있을 수 있는 것이다. 나한테 질투가 없어? 그러면 나 진짜로 사랑 안 하는구나. 이런 표현하는 것들이 전부 다 3살 된 아이들이 하는 표현들이에요. 가끔 어른들은 그런 표현이 또 다르죠. 왜냐하면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어른들에게는 의리라는 게 있잖아요. 이 의리라는 거, 의무감 이런 것들은 인격체들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자격들이죠. 그런 것들이 아이들한테 있어요, 없어요? 아이들에게 의리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어. 그러나 그 의리가 어른의 의리가 아닌 것이 어른도 아무 어른이 말고요. 번질적 동기화된 사람들의 의리가 아닌 것이 아이들의 의리는 그 의리도 99.9%가 이고센트릭에서 나오는 의리이기 때문에 의리가 있기는 있어요.
그렇죠? All for himself or herself. 아이는 절대로 남을 배려하려는 능력이 안 돼요. 6살까지. 그 의리 자체는 뭐예요? 우리 네. 어른들이 갖고 있는 이 의리 자체는 비본질적인 거예요. 어른들 거도 그렇잖아요. 지금 어른들 사이에도 비본질적 동료가 된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 안에서 의리는 3살과 5살 사이에서 하는 의리하고 똑같은 의리예요. 뭐예요? 자기 중심, 자기 이득을 위해서 있는 의리라고요. 그러니까 it's not good. 그러나 어른들 가운데에는 자기 중심적이 아닌 의리를 가진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 이거죠. 그것은 유아교실에서는 불가능하다. They cannot have that kind of loyalty. Alright, 시간이 돼서 학생들이 좀 움직이는데 보내줘야겠죠? So see you tomorrow.